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예. 장관님, 제가 그 탈북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탈북자에 관심이 많아서 늘 추적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북자의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야당 의원님들도 예를 들면 뭐 신낙규 의원님이라시든지 또 박선영 의원님 이런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계속 이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통일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관심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몇 개 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예. 제가 말씀이죠. 이 하나원의 우리 탈북자들 진료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참 챙겨보니까 작년에 말이죠. 내과 전문의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과 전문의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분을 작년에 한 6개월을 어디 파견을 보내셔가지고 내과 전문의가 한 분도 안 계시면서 진료를 한 경우가 있어요. 장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장관께서도 건방 탈북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뿐인 내과 전문의를 말이죠. 무슨 감기가 걸렸다든지, 무슨 배가 아프다든지, 뭐 이럴 때 내과 전문의가 치료를 했는데, 전부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를 다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유감이다. 예. 예. 그건 잘못됐다. 더군다나, 그게 이제 의사가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의사라서 예. 뭐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통일부가 뭐 아무 소리 못하고 6개월 동안 뺏겼더만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탈북자는 통일은 장관 산하에 있는, 소위 자원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내과 전문의가 딴 곳으로 출장 가 있는 사이에 해당 과목과 관련이 없는 비전문의들이 탈북자들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낙규 의원님도 관심을 표명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 탈북자들이 정신과 진료 현황이 570%가 증가했다. 남들이 봤을 때 다 정신병자들이 아닌가 이런 단어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우리 비서관들 시켜 조사를 해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과 전문의가 6개월 동안 딴 데 파견 가 있는 사이에 정신과 전문의가 이를테면 감기 치료도 하고 배탈 치료도 하고 무슨 여기 화상 치료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진료 건수에 어떻게 잡혔냐면 이 사람 전부 정신과 치료로 건수가 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정신과 전문의 치료 건수가 08년도는 2266건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는 12979건. 그러니까 한 600%가 증가한 겁니다. 이런 거를 내용도 보지도 않고 통계를 턱 내놓으니 일반 주민들이나 또 탈북자에 관심 있는 많은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탈북자들이 600%나 증가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언론도 이 통계를 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탈북자들이 600%가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통일부가 행정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냐 말씀이에요. 예,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첫째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 하나원의 의료 시설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난번에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절감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지금 내과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공중보건의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 신종플루 때 잠깐 이제 저희가 소위 다른 쪽으로 파견이 나가게 돼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정신과 진료 문제는
뭐 정신과 진료를 다 받았다고 해서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글쎄 제가 예. 통계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게 배탈 난 통계도 말이에요. 정신과 치료로 다 건수 올라가니까 정신병 치료가 600%가 늘은 거예요. 예. 그 숫자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예. 그죠? 예.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탈북자 건은 이따 보충질에 또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게 많아요. 예. 제가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급히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조선일보가 그 어저께 보도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3개월 안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한번 나온 거 보셨죠? 예. 어저께. 또 오늘 아침에도 3개월 내에 뭐 저기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핵실험하겠다는 공갈성 협박을 하고 있다는 그 유엔발 보도도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된 거 아시죠? 예. 자, 그 지난 9월 3차 핵실험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9월 29일 날 미국의 민간 핵 연구기관인 ISIS, 즉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예. 영변 원자로 냉각탄 부근을 촬영한 위성 사진이 공개됐죠. 예. 보셨습니까? 예. 예. 또 5월 15일 날 그 제논 135가 뭔지 아시죠? 예. 저기 그 이 핵융합 할 때 나오는 방사능 원소 이름이죠. 그죠? 예. 북한이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직후에 강원도 거진에 있는 원자력 기술원의 핵 탐지 장비에서 방사능 물질인 제논 135가 장비를 설치한 후에 가장 많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그죠? 장관, 이거 알고 계시죠? 예. 네. 또 8월 26일 날요,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라는 데서 북한의 협상 전략을 감안할 때 10월 말이나 11월 말쯤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외교 전문 잡지에 나온 것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죠? 예. 또 9월 30일 날 열린 북한 방송의 대표라는 분이 북한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우라늄 탄을 3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작년 가을에 완료했는데 예. 이 핵실험이 가장 효과가 클 게 언젠가 하고 했는데 그게 가장 유력한 게 G20 개최 직전일 거다. 뭐 이런 보도가 한번 된 적도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3차 북 핵실험의 추측이 꾸준히 이어져 오는데요. 북한은 국가 위기를 고조해놓고 그것을 주민 압박용으로, 즉 내체 사용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외국 언론과 또 외국 전문가들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또 언론에서도 3차 핵실험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웅산 테러를 김정일이 주도하고 나서 후계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 천안함 사태 이후에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새로운 무력 시위 가능성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보시고 또 해명할 게 있으면 지금 해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제논 135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핵융합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3차 핵실험에 관해서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전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장 그렇게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출된 그렇습니다. 그때 검출된 제논 135는 북한의 핵융합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윤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